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시승기의 주인공은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차량입니다. BMW 신형 M2 모델인데요. M2는 이번에 부분 변경, BMW에서는 LCI라고 하는데요. 페이스리프트가 되어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바뀌지 않았어요. 거의 바뀌지 않았고 엔진의 출력과 실내에서는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 외부에서는 이 휠의 디자인 정도, 이렇게 세 가지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잔잔하게 바뀌긴 했는데 크게 바뀐 부분은 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신형 M2의 출력은 480마력의 토크 61.2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크기, 무게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높은 출력을 발휘하는 것이 신형 M2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 좀 이른 시간에 시승기를 찍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시간에 나왔냐면 이 신형 M2를 막히는 시내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리뷰를 드리는 거는 그거는 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가 없는 그 시간에, 차가 없는 도로에서 한번 시원하게 달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또 그런 차량이잖아요. 이 차량의 캐릭터가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조금 이른 시간에 나와가지고 제 목소리가 조금 잠겨있고 얼굴이 좀 부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만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텐션은 그 어느 낮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밤과 다르지 않은 텐션을 가지고 있고, BMW M2는 이런 차량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를 떠올려 보면 뭐 크리스마스 전날이라든지 어린이날 전날, 다음날 엄마가 빨리 안 깨워도 저절로 눈이 떠지잖아요. 어린이날이다, 크리스마스다, 이 선물이 있겠지, 선물을 주시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과 떨림 때문에 이제 엄마가 깨우지 않아도 빨리 일어나는 것처럼 M2가 그런 차량입니다. 나 내일 아침에 M2 타야지 하고, 사실 어제 장거리를 갔었고, 어제 제가 테니스를 6시간 정도 치고 난 다음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좀 하체에도 다 알이 배겨있고 그런 상황인데, 나 M2 타야 돼 하고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BMW M2는 남자들에게 동심을 자극하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설레임과 떨림을 주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로써 BMW M2를 3일째 타고 있는데, 첫째 날 좋았고, 둘째 날 더 좋았고, 셋째 날까지 너무나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만족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정말 너무 사고 싶다, 너무 사고 싶다라고 하는데, 이 차량의 금액이 사실 접근하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금액이 9,170만 원으로 국내에 출시가 되었고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취등록세까지 하면 이제 1억이 넘는 그런 차량이죠. 그래서 1억이 넘는 차량이기 때문에 결코 저렴한 차량은 아닙니다. 하지만 1억을 주고 M2를 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신형 M2의 파워트레인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파워트레인이 거의 다예요. 파워트레인 때문에 사는 차고, 승차감 지금 보셨어요? 딱딱한 거 제가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M2와 M340i 비교하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제가 앞서 M340i 리뷰도 전달드렸었는데, 해당 리뷰에도 M2와 비교하시면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M2와 M340i 비교 한번 해주세요 라는 댓글들과 반응들이 진짜 많았는데, 오늘 M2를 타면서 M340i와 비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전히 다른 차입니다. M2와 M340i는 같은 뭐 BMW의 약간 M 디비전 고성능이긴 하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이 비교가 안 돼요. 어떤 부분이 비교가 안 되는지는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2를 타니까 아침부터 텐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파워트레인 말씀드리려다가 또 딴 곳으로 샜는데, 이 신형 M2의 파워트레인은 직렬 6기통 이제 S58이라는 코드명을 갖고 있는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BMW M3, M4랑 똑같은 엔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 M2는 S5라는 코드명의 엔진이었는데, 신형 M2는 S58로 오면서 M3, M4랑 똑같은 엔진이다. 그리고 이 M2의 특징은 짧은 전장, 짧은 휠 베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신형 M3, M4가 너무 커졌고 무거워졌잖아요. 4륜 구동도 기본으로 들어가고. 근데 M2는 이제 무게도 좀 가볍고, 상대적으로 크기도 작고, 그리고 후륜 구동이다 보니까 사실상 예전 1M이나 뭐 292 M3 시절의 그 감성을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이 M2입니다. M3, M4는 물론 멋있죠. 물론 멋있고 너무 좋죠. 저도 너무 좋아하는 차지만, 제가 M2, M3, M4 다 타봤거든요. 과거 1M까지도 타봤는데, 이 과거 1M과 비교했을 때는 이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M2가 그 과거 1M의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차의 크기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차를 딱 봤을 때는 약간 무시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런 걸 느낀 게, M2를 지금 3일째 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뒤에 누군가 붙습니다. 뭐 M240i도 한번 붙었고, 아반떼 N도 붙었고, 그냥 아반떼도 붙었고, 되게 여러 가지 분들이 자꾸 제 뒤에 붙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여러 가지 시승 차량을 시승을 하는데 이 M2만큼 뒤에 많은 분들이 붙은 차가 없었습니다. 이게 조금 신기해요. M2가 결코 무시받을 차는 아닌데 자꾸 이렇게 뒤에서 자극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경합하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냥 천천히 가고 먼저 가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스타일인데, 뭐 아무튼 이 익스테리어가 주는 느낌이 좀 차분하고 좀 착해 보여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좀 뒤에 붙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멋있는 익스테리어나 압도적인 익스테리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M2를 사실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M3나 M4를 사시겠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약간 좀 허세가 없는 부분들, 약간 겉보다는 이제 내실, 겉보다는 속이 더 중요하신 분들, 이 속에 탔을 때도 인테리어가 물론 많이 좋아졌죠. 신형 M2는 많이 좋아졌지만 뭐 고급스럽다거나 막 화려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거든요. 그냥 딱 최신 BMW 딱 그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 M2는 실제 운전했을 때, 즉 내실이죠. 이 M2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저는 M3, M4보다도 더 만족스러운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포르쉐보다도 이 M2가 갖고 있는 매력이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나 만족도 봤을 때 저는 뭐 카이맨이나 박스터나 911 대비했을 때도 M2가 주는 매력, 이 장점이 확실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911 물론 좋죠. 911 너무 좋죠. 저도 드림카인데 그거 요즘 신차로 살려면 2.3억 줘야 돼요. 이 차보다 1억 3천이 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운전의 즐거움, 재미라는 본질로 봤을 때는 M2가 갖고 있는 가격 대비 만족도가 엄청나게 큰 거죠. 물론 저렴한 차는 아니지만 이 펀카라는 특성을 봤을 때는 상당히 메리트가 큽니다. 지금 신형 M2를 그냥 컨버트 모드로 타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이 신형 M2는 모든 부분을 다 인디비주얼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습니다. 엔진과 변속기, 서스펜션, 이 모든 부분을 다 스포츠, 컴포트 뭐 여러 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는데 지금은 가장 그냥 소프트한 거죠. M2에서 가장 마일드하고 가장 착한 모드로 세팅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랬을 때도 이 승차감이라든지 엑셀 리스폰스라든지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이 웬만한 모델들의 다 스포츠 모드 이상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M2는 굉장히 하드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M340i와 비교한다면 M340i의 스포츠 모드보다도 조금 더 단단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컴포트 모드임에도 기본적으로 M2의 세팅은 굉장히 하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데일리로 고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M2는 데일리로 조금은 이제 빡세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M340i는 완전 M은 아니잖아요. 근데 M2는 완전 M이기 때문에 이 지향하는 방향성은 같지만 이 방향성의 깊이가 조금 다릅니다. M2가 훨씬 더 딥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일리로 탄다라고 했을 때 물론 고성능 차량에 대한 경험이 많으신 분들 혹은 이 앞서 뭐 다른 AMG라든지 다른 고성능 모델들을 경험하다가 이 차를 타신다면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감수하실 수 있겠지만 이전에 그냥 일반적인 차량을 타셨다면 M2를 매일매일 탄다라는 건 살짝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컴포트 모드에서 가속해 볼게요. 지금도 충분히 민감하고 소리도 좋고요. 기본적으로 M340i와는 이 배기 사운드의 농도 자체가 다릅니다. 훨씬 더 짙은 농도를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M340i의 뭐 배기관이 한 요 정도라면 M2의 배기관은 한 요 정도 되는 느낌입니다. 제가 체감하는 실제 뭐 구조를 보진 못해서 모르겠지만 이 실내 운전석에 앉아서 느끼는 이 배기 사운드의 느낌은 M2가 한 두세 배 정도는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모드를 바꾸면 훨씬 더 크게 와닿습니다. 지금 M2로 바꿨거든요. 스티어링 휠에 M1 왼2 버튼이 있는데 M2는 제가 가장 스포티한 뭐 스포츠 플러스로 모두 다 세팅을 바꾼 모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패드 시프트를 좀 사용하면 훨씬 더 재밌게 탈 수 있겠죠. 5단, 4단. 지금 속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80km거든요. 80km에서도 갖고 놀기가 진짜로 재밌어요. 4단, 3단. 신형 M2는 DCT가 아닙니다. DCT에서 신형으로 오면서 8단 자동으로 바뀌었는데 변속 충격도 꽤나 크고요. 지금 사운드가 컨버트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팝콘 터지는 것도 너무 좋고, 와. 지금 앞에 차가 빨리 안 가가지고 한 80km 유지하면서 가고 있는데, 굳이 속도를 안 내더라도
이 중저속 80km 정도 중저속으로 갈 때도 너무나 좋죠. 여기서 급가속하면 아,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아, 이게 와, 승차가 하드한 거 보세요. 와, 네, 다시 또 차가 좀 막히니까 M1 버튼으로 컴포트하게 캐릭터를 또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M2로 딱 바꾸고 진짜 집중해서 운전해야 돼요. 이 순간만은 진짜 집중해서 운전하고 손에 땀이 납니다. 지금도 손에 땀이 났는데 M2는 진짜 요 모드 전환에 따른 이 캐릭터 변화가 확실하고 화끈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그냥 컴포트도 매력적이지만 M2로 바꾸면은 진짜 마치 도로 위에 내가 레이서가 된 것 같은 그런 긴장감과 딱 집중력을 요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M340i와 M2는 물론 뭐 주행 스타일이나 주행 질감 이런 느낌들이 다 다르지만 시각적으로 우리가 운전석에 앉았을 때 느낄 수 있는 차이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스티어링 휠의 M1, M2 버튼, 요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고, 두 번째는 제가 앉아있는 요 시트입니다. M 스포츠 버킷 시트. 이게 M340i는 아니에요. M340i는 그냥 노멀 시트입니다. 근데 M2는 M 시트가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M2라고 여기 불빛도 들어오고 앉았을 때 느낌 자체가 좀 다릅니다.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와, M 시트다 라는 그런 약간 감성적인 만족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만족도가 물론 다른 것도 높지만 가장 높은 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바로 이 기어 변속기예요. M 기어 변속기. M340i는 토글식입니다. 토글식. 그래서 이렇게 조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M2는 M 변속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D를 놓고 후진할 때는 이렇게 아래 놓고 이제 N단 탁 쳐서 N단 놓고 P 딱 누르는 그 맛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 기어 변속기라는 게 뭐 주차할 때, 출발할 때, 뭐 변속할 때는 패드 시프트를 쓰기 때문에 이걸 잘 안 쓰긴 하지만 그래도 이 기어 변속기가 주는 감성적인 만족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차가 휠베이스가 되게 짧잖아요. 이 돌아나가는 느낌이 진짜 일품입니다. 이 핸들링, 코너링 너무 좋아요. 근데 확실히 시내에서의 방지턱을 넘는다든지 일반적인 승차감 부분은 M340i가 좀 더 편안하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M2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좀 딱딱해요. 그래서 데일리로 만약 한 대만 타야 된다 라고 한다면 저는 M340i를 좀 더 추천을 드리는 쪽이고요. 만약에 철저하게 저를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일단 굉장히 편안한 디펜더라는 SUV가 있죠. 근데 하나를 더 산다 그러면 M340i보다는 확실하게 M의 캐릭터를 느낄 수 있는 M2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컨카의 느낌으로는 M2가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메인카 한 대 차량으로 탄다라고 한다면 M340i를 타시는 게 낫지 않나. 물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M2 한 대만 운용하셔도 물론 좋아요. 근데 이제 하드하다 보니까 요거를 내가 감내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요 M2는 우리가 노면을 탄다, 노면을 읽는다라고 얘기하죠. 그 노면을 탄다, 노면을 읽는다라는 느낌이 M340i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이 노면의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운전자가 다 체감할 수가 있어요. 노면이 좋다 안 좋다. 지금 방지턱 넘어가죠. 네, 저는 이런 걸 즐기는데 과연 이걸 매일 탄다라고 했을 때도 매일 즐길 수 있을까? 제 컨디션이 중상 이상일 때는 막 이렇게 즐겁게 즐길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아, 내가 좀 평상시에 허리가 안 좋아 한다면 이걸 매일 좀 즐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근데 제 와이프를 또 태웠었는데 와이프는 당연히 불편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바로 이 온몸으로 느껴지니까. 근데 이게 확실히 운전자는 즐거운데 옆에 탄 승객은 조금 괴로울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M2는 뭐 뒤에도 시트가 있죠. 뒤에도 시트가 있긴 하지만 뒤에 사람을 태우는 거는 조금 미안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혼자 타는 걸 추천드릴게요. M2는 혼자 이렇게 즐기면서 달려야 맛이 있는 차예요. 옆에 태워도 약간 신경 써서 운전을 해야 되니까 혼자 탔을 때 만족도가 가장 높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M2의 뒷좌석에 착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좌석을 지금 눕혀놨고요. 앞좌석은 전동으로 이렇게
눕혀집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뒤에 타볼게요. 지금 아마 요 레그룸이 보이실 텐데, 레그룸은 요걸 좀 이렇게 당기면, 네, 원래 앉던 위치로 오죠. 지금 요 카메라에 안 담길 것 같은데, 레그룸이 지금 주먹 하나까지는 아니고 한 반 개 정도 들어가는 그 정도 거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막 이 무릎이 앞좌석에 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당연히 뭐 넉넉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앉아서 갈 수는 있다, 성인 남자가. 근데 지금 아마 제가 이쪽으로 한번 옮겨 볼게요. 헤드룸을 보여드리기에는 이쪽으로 앉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지금 앞좌석은 제일 앞으로 당긴 겁니다.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을 정도로 앞으로 당겼더니 지금 주먹 하나 조금 넘게 남습니다. 이 앞좌석에 앉는 분이 좀 배려를 해줘서 앞으로 간다라고 하면 지금 레그룸은 이 정도 남는데, 헤드룸이 지금 머리가 닿아요. 이렇게 머리를 세우면은, 이렇게 고개를 세우면은 머리가 닿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숙이고 가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가면은 약간, 저도 목 디스크가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약간 쥐약인 겁니다. 이렇게 가면은 목 디스크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완전 허리를 빼고 가면 이제 허리가 아프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레그룸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레그룸은 문제가 아닌데, 요 헤드룸 부분, 제 키가 178입니다. 그러니까 165 정도 넘어가시면, 168 정도 넘어가시면은 조금 불편하겠다. 그러니까 165 미만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뒤가 조금 좁기는 합니다. 근데 당연히 이 차는 뒷좌석의 그 사용 빈도가 낮은 차량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렇게 보여만 드리는 거고, 송풍구도 있고 여기 수납 공간도 있고, 다만 이 암레스트는 따로 없습니다. 스키스루만 되어 있고요. 뒷좌석 창문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M2를 고려하시면서 뒷좌석을 메인으로 고려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보조석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레그룸은 부족하지 않지만 헤드룸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 흐름이 좀 원활해졌으니 다시 M2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2를 눌렀을 때는 마음가짐부터가 조금 달라지죠. 네, 5단, 4단, 3단. 전 3단이 제일 좋더라고요. 3단에서의 박진감이 미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고성능 M 브랜드의 다른 고성능 대비했을 때 매력은 이 박진감입니다. 남자는 M이지 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왜 남성분들이 M을 좋아하는지 타보면 바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 대비해서 약간 절도, 박진감 이런 부분들이 M이 좀 더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성능으로 M을 쳐주지 않나. 이렇게 쭉 밀고 나갔을 때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고 쭉 전개해 나갈 때 이 박진감. 이번엔 2단. 와우. 와우. 이거는 진짜 손에 땀이 또 납니다. 또 나. 쉴 새 없이 아주 운전자를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컴포트로 타면 자동 변속기 같고, 이제 요 M2 버튼을 눌러서 변속기 세팅을 다르게 하면 이때는 또 DCT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변속 충격이 지금 가속 그러니까 저라면 M340i 대신에 무조건 M2 삽니다. 이게 금액도 1000만원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8,900만원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M340i에서는 이런 느낌을 못 느꼈어요. 네. 근데 진짜 M2는 뭐랄까, 진짜 등급이라고 해야 될까, 완전히 레벨이 더 윗단계입니다. 진짜 고성능이에요. 네. 이 M335i와 M2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M2에게는 정말 신뢰되는 일이라고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나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내가 M335i와 M2를 비교한다 라고 한다면, 난 하드코어한 걸 좀 더 좋아해 하신다면 무조건 M2 사세요. 네, M335i보다 훨씬 하드코어입니다. 진짜
만족도가 타면 탈수록 높아지네. 미쳤다. 그러니까 제가 또 고성능 펀카 중에 좋아하는 게 골프 GTI거든요. 골프 GTI 좋다 사고 싶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인데, 골프 GTI와 비교해본다면 물론 금액 차이가 2배 이상 나죠. 2배 정도 발생을 하는 건데, 일단 골프 GTI는 전륜이고 이 차는 후륜이고 출력 차이, 마력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2배 정도 가격에 값어치는 하는 것 같다 라고 느끼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5천만 원 미만으로 잡고 펀카를 구매하신다라고 한다면 이제 대안은 골프 GTI 밖에 없습니다. 그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건 명백한 사실이고, 근데 예산을 1억 정도로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M2 사세요. M2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M340i도 좋지만 이 M2의 하드코어함, 지금은 속도가 20인데도 팝콘이 바바바바방, 와, 이 낮게 깔리는 이 M2의 목소리가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남자는 이거 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M3가 주는 거동보다는 훨씬 민첩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 짧은 휠베이스, 짧은 전장에서 이 느껴지는 것들이 운전자에게 체감이 크게 돼요. 특히나 쇼코너 돌 때라든지 이럴 때, 뭐 요즘에 뭐 리어엑스 스티어링, 후륜 조향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일단 이 물리적으로, 일단 절대적으로 길이 자체가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자장비, 최신의 이런 기술에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 게 이 M2가 갖고 있는 최대 매력이 아닐까요? 그리고 저는 이 M2의 이 후면부, 이 후측면부를 진짜 좋아합니다. 이 후면부가 너무나 알찹니다. 알차게 구성이 쫙쫙 돼 있고, 이 팬더의 볼륨감이, 이 차가 작은데 팬더의 볼륨감이 워낙 빵빵하다 보니까 이 M2만의 실루엣이 갖고 있는 그 매력이 철철철 흘러 넘칩니다. 전면부는 좀 무난한데 후면부, 그리고 이 측후면부에서 느껴지는 이 팬더의 볼륨감이 약간 2025년에 살 수 있는 클래식한 고성능 차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2는 뭐 속도를 내도 좋죠. 내도 좋은데 이 저속에서 2단 놓고 가도 뭐 환상적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나온 보람이 있어요. 근데 일찍 나왔는데도 차가 많네요. 오늘이 설 연휴거든요. 설 연휴여서 많은 분들이 아침 일찍 움직이시나 봅니다. 이렇게 쭉 RPM을 끌어놨을 때 느낌이 너무 좋아요. 너무. 그러니까 변속을 다음 단으로 안 넘기고 2단에서 쭉 RPM을 2천, 3천, 4천, 5천까지 쭉 밀었을 때 이 쾌감이 정말 짜릿합니다. 어떡하죠, 여러분? M2 너무 좋은데? 약간 사랑에 빠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게 시승을 하다 보면은 진짜 찐으로 너무 갖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진짜 그냥 그 차에 영혼이 팔려버리는 느낌이 있는데 M2가 제 영혼을 빼앗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 M2, M3, M4 중에 고른다면 사실 M2 신차 가격이면 M3 중고도 살 수 있거든요. 그래도 저는 M2 살 것 같아요. 물론 익스테리어나 우리가 이렇게 약간 엄지를 올려주는 건 M3, 차는 M3지, 뭐 남자는 M3지, BMW M3지라는 말이 있지만 제가 실제로 타봤을 때 M2가 주는 만족감이 더 높습니다. 저는 M2, M3 한다면 M2 할게요. 이건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M2 하겠습니다. 이번엔 부분 변경된 LCR을 거친 BMW M2 X테리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부분 변경이긴 하지만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아예 안 바뀌었어요. 휠 디자인을 제외하고는 앞모습이나 뒷모습에서 변경된 부분은 없습니다. 실내에서는 스티어링 휠 정도만 바뀌었기 때문에 익스테리어는 사실상 거의 터치를 가하지 않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익스테리어를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M2에 갖고 있는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디자인은 기존과 동일하기 때문에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지금 이 익스테리어 컬러는요, 부분 변경되면서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스카이스크래퍼 그레이, 스스그라고 부르는 익스테리어 컬러입니다. 그래서 BMW M2는 다른 M 시리즈와는 조금 다른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라디에이터 그릴도 이렇게 M3나 M4처럼 크지도 않고, 이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약간 다른 색다른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M2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디자인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다른 M 모델들과는 다르게 클래식하다, 조금 예전의 느낌들이 많이 난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좀 사각 형태를 많이 썼고,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라운드형을 썼기 때문에 M이 아닌 다른 BMW의 현재 시리즈들과 비교해보더라도 M2만의 아주 유니크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헤드라이트도 좀 각진 느낌으로 해줬으면 좀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라디에이터 그릴도 이렇게 딱 사각이고 하단 범퍼도 사각인데, 헤드라이트만 이렇게 약간 물결 무늬처럼 라운드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약간 통일성이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M2를 딱 처음 봤을 때는 와, 엄청 멋지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다 보면은 익숙해지고 약간 무던하게 약간 내 몸에 스며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볼수록 좀 눈에 익어요. 막 첫 느낌이 강렬하진 않지만 약간 심심한 듯 하면서도 하단 범퍼를 보면 강력해 보이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테리어 컬러가 또 실버여서 그런지 좀 더 클래식한 느낌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M2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전면부보다는 이 측면부가 주는 만족감, 디자인적인 메리트가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M2는 이전에 1M이라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 1M이랑 거의 프로포션이 동일하고, 특히나 요 리어, 요 디자인이 1M 느낌이 정말로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요 M2의 측면부 디자인을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좀 더 클래식한 휠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원래 BMW가 휠 디자인을 정말 멋지게 하는 브랜드잖아요. 그런데 이번 M2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플한 그냥 실버 단색 휠로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따로 뭐 투톤을 넣지도 않았고, 막 그렇게 화려하게, 물론 화려하긴 하지만 다른 M 시리즈 휠에 비하면은 조금 단조롭거든요. 전체적인 이번 M2는 휠도 그렇고 조금 심플하면서도 단조롭게 그렇게 디자인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측면부를 보더라도 요 부분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딱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측면의 캐릭터 라인도 그냥 쭉 일자로 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도 이렇게 사각형으로 보이고, 요 도어 쪽도 이렇게 사각형으로 보이기 때문에 측면부를 봤을 때도 되게 각져 있는 형태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M2 같은 경우에는 M3나 M4에 비해서 이 휠 베이스도 짧고 전장이 짧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비율이 좋아 보입니다. 예전의 M3 비율, 그리고 1M의 비율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큰 차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 작은 차가 주는 운전의 재미, 혹은 작은 차만이 가지고 있는 비율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신 분들은 이 M2의 측면부를 봤을 때 반하지 않으실 수가 없을 겁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너무나도 매력적인 아주 작지만 되게 탄탄하면서도 짱짱한 그런 측면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되게 자신감 넘쳐 보이고, 그리고 M2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리어 오버 휀더입니다. 지금 딱 보더라도 완전히 이쪽 면이랑 이쪽 면이 다르잖아요. 요 경계를 시작으로 이렇게 점점 넓어지는, 여기도 그렇죠. 이렇게 점점 두툼해지는 요 볼륨감이 그냥 이 눈으로 보더라도 완전히 느껴집니다. 캐릭터 라인 쭉 이어져 있는데 이쪽에 이렇게 볼록 솟아 올라와 있죠. 이런 것들도 이 사이드 미러를 봤을 때 되게 만족도가 높은 부분입니다. 사실 진짜 여기만 보게 되면 1M이랑 진짜 비슷하거든요. 저도 1M을 정말 좋아했던 사람 중 한 명인데, 그 1M의 향수, 그 1M의 디자인을 M2에서도 느낄 수 있다는 게 저는 진짜 만족도가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M2의 요 측 후면부, 여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앞모습보다는 뒷모습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뒷모습을 보게 되면 뒷모습에서도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딱 보더라도 차는 작지만 굉장히 빵빵해 보이죠. 이렇게 스케치북이 있다면 그 스케치북을 아주 꽉꽉 채운 듯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는 요 네 발의 쿼드 머플러도 정말 M2다운 그런 모습이죠. 요즘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이 머플러를 없애고 감추는 추세인데, M2는 정말 대놓고 이렇게 네 발의 머플러를 자신감 있게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 지금 이렇게 냉간시에도 소리가 꽤나 크게 들리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M2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죠. 근데 이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 헤드램프와 동일하게 이렇게 약간 유선형의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유선형의 디자인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해놨었으면 좀 더 만족스러워
아름다웠을 텐데 뭐 디자이너의 의도가 있었겠죠. 그리고 트렁크 리드 끝부분에는 요 고정식 리어 스포일러도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카본으로 해줬으면 좀 더 만족도가 높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BMW가 원래 이런 걸 잘하는데 지금 이 M2에서는 그냥 순정으로 되어 있고 뭐 연식 변경 시나 아니면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이건 또 작업을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의 여지를 조금 남겨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이드미러, 제가 사이드미러 말씀 못 드렸는데 사이드미러 보게 되면 이제 뿔 디자인의 M 사이드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옆으로 보면 마치 배트맨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 M 사이드미러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죠. 이거 도어 손잡이도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게 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쿠페치고는 이 길이가 길지 않아요. 도어 길이가 길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편했습니다. 문을 열고 닫기가. 그리고 트렁크는 수동이에요. 네,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 트렁크가 없다는 거에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트렁크 용량은 지금 제 가방이랑 옷을 이렇게 넣어놨는데 물론 차량의 크기나 성격을 고려해 봤을 때 그렇게 큰 트렁크가 적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좌우 쪽에 이렇게 홈이 파여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뒷좌석도 폴딩이 4대2 대4 비율로 가능하기 때문에 뒷좌석을 접고 쓰면은 뭐 골프백이라든지 뭐 테니스 가방 뭐 이런 것들 수납하기에는 부족함은 없습니다. 닫을 때도 이렇게 수동으로 닫아주셔야 돼요. 이런 것도 약간 뭐 좋게 말하면 약간 클래식한 감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나쁘게 말하면 불편하겠죠. 근데 전동 트렁크 없다고 저는 그것 때문에 M2가 싫어라고 하는 거는 진짜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핑계라고 생각이 들고 뭐 M2는 그게 메인인 차가 아니기 때문에 뭐 운전하는 그게 메인이라서 사실 뭐 전동 트렁크가 있고 없고 뭐 통풍 시트가 있고 없고 이런 건 크게 이 차의 고려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M2에서도 아쉬운 점이 있어요. 지금 제가 주행 퍼포먼스적으로 봤을 때는 다 너무 좋다, 너무 만족스럽다라고 했지만 이제 정말 그냥 냉정한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일단 차가 1억인데 많은 분들이 또 논란이 있을 것 같은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제가 M340i 리뷰할 때도 통풍 시트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차가 얼마인데 통풍 시트가 없냐, 근데 M2는 M340i보다 더 비싼데도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라운드 뷰, 그러니까 360도 카메라가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BMW의 반자율 주행 ADAS 주행 모드 시스템이 이제 없습니다. 없다기보다는 차간거리 유지만 되고 핸들 조향이 없습니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이라고 부르는데 BMW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요 크루즈 컨트롤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 당연히 아니 차가 1억인데 통풍 시트 없지, 서라운드 뷰 없지, 반자율 주행 없지가 말이 되냐? 말이 됩니다. 이 차는 말이 되는 차거든요. 그 세 가지가 없더라고 하더라도 M2를 보시는 분들이 이 세 가지 없다고 M2 안 사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전동 트렁크, 네 번째 전동 트렁크도 없습니다. 수동 트렁크예요. 네. 이거 꼭 감안하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 내 심장. 내 심장. 이 네 개가 없으면 어때요? 네, 제 심장을 이렇게 자극하는데. 요즘 더워요, 더워. M2 리뷰하니까 덥습니다. 에어컨 틀었어요, 지금. 에어컨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손에도 땀이 나고 이 전체적인 텐션을 확실히 끌어올려주는 차량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런 차를 오래 타면 좀 피곤할 수는 있겠죠. 장거리 간다라고 했을 때는 좀 피곤하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승차감도 하드하고 이 주행 보조 시스템도 크루즈 컨트롤만 있다 보니까, 하지만 또 장거리를 재밌게 운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혹시나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M2 고민하신다? 그럼 바로 사세요. 네, 바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 이상의 제가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차를 대체할 수 있는 차도 현 시점에서는 없다고 봅니다. 네, 지르셔도 전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M2 사세요. 언젠간 제 차고에도 M2가 들어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BMW 신형 M2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